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쭈루룩 내놨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값마저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조차 귀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 가운데 23번째 정책을 어제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50층까지 지어줄 수 있는데 1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시장에선 갸웃거리는 이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요 신규 택지, 정부의 어제 발표 주요 골자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 시험장에 3,500호, DMC B매각 부지에 2,000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에 1만 호, 용산구 용산 캠프킴에 3,100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자리에 1,000호, 경기 과천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23번째 부동산 대책. 공공재건축 개념을 정부가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5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데 그 대신 LH나 SH공사를 끼고 하고 그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겠다. 그리고 층수도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다만 기대 수익의 90% 이상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공공기부 형태로 환수할 거야. 라고 조건을 달아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글쎄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참여할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 1면에는 정부가 정책 발표하자마자 10곳 중 8곳이 반대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대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게 너무 과도하다. 누가 그러면 재건축을 하겠냐. 성냥감처럼 빽빽하게 50층에 하는 재건축, 기대 수익도 다 가져가는데 누가 짓겠냐? 라고 반발을 하는 대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23번째, 공공재건축. 이재명 기자. 일단은 말은 참 멋있는데 공공재건축. 이게 뭐고 왜 논란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대형 아파트 단지 10곳 중에 8곳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용적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에서 500% 늘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푸르, 그런 재건축 캐슬 이런 게 아니라 LH, SH 주도로 참여하는 거죠. 같이. 참여한다. 예, 그러니까 민간 재건축을 하는데 LH, SH가 참여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렇게 되면 층수가 35층에서 50층까지 굉장히 고밀도로 재건축할 수 있는 대신에 얘기한 것처럼 기대 수익의 90%를 환수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늘어난 아파트의 약 70% 정도를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임대주택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늘어난 임대주택에 찬성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기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찬성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또 일부에서는 그런 걸 수용해서라도 빨리 재건축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당장 서울시부터 좀 반대하고 나섰죠, 처음에는. 뭐 지금에야 나중에 다시 이견이 없다겠지만, 처음에는 과연 민간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오히려 민간 재건축에 규제를 풀어주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탐탁치 않아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조합들도 그렇게 이제 썩 지금 현재 분위기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급 대책 13만 채 중에 5만 채가 바로 이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5만 채, 굉장히 많은 양을 이걸로 하겠다는 건데, 과연 수용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당장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곳곳에서 반대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이 3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설에서 제목을 달았던데. 동아일보 사설 세네요. 예, 그래서 과연 공급 대책이 지금 23번째 말이니까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정책 목표가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23번째 대책은 공급 중심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부 주도의 재건축이 상당하고 또 공공재건축 개념을 통해서 상당량의 임대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거기에서 오는 이 정책적 괴리감이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공 재건축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택지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 지자체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에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 시장이 공석인 서울시가 애초부터 서울시는 그런 방식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정부 정책 발표하자마자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후 늦게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애초부터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찬성 안 한다. 강한 반대의 어조였거든요. 그런데 4시간 뒤 서울시가 우리는 정부와 이견 없어요? 민간 재건축 보완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4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에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반대한다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반대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자,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개념을 두고 지속적 충돌. 서울시 관계자, 현장 실무 잘하는 건 국토부가 아니라 서울시다.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인데 정부가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려 한다. 서울시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조율했다라는 반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와 지자체,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10여 차례 조율회의를 거쳐서 내놓은 결과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 쟤들이 이상한 거다.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과천시장,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도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과천까지.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 시민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와 과천 시민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정부 과천 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도 공식적으로 민주당 소속의 노원구청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지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단장들도 설득 못했는데 과연 정부의 공급정책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9개월이 됐더군요. 우리 국민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게 23번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많이 내놨다는 거는 계속 실패했으니까 내놨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시효가 한 달 반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시효가 한 달 반. 예. 자, 이번에 이제 23번째 내놓은 시효가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여튼 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정부가 정책을 내면 국민은 대책을 강구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시효가 한 달 반을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저렇게 뒤집어지고 반대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한 번 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해 당사자들과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정책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수기하고 준비해 왔느냐? 그거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지난 6.17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책 내고서도 아무것도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빨리 공급책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부라부라 만들어서 20일 만에 내놓으니까 저렇게 지금 여기에서 물이 새고 저쪽에서 금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정책이 공급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것이 삐걱기고 또 수정되고 바뀌고 그런다면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려고 제가 돌직국시에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강 주변에 송략갑처럼 아파트 높이 짓는 거 정말로 보기 싫다. 천박하다. 천박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 35층이 아니라 아예 50층까지 짓는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저도 서울 시민이거든요. 서울 시민에게 천박하다는 말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맞는 거지. 정부가 지금 50층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판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또 하나, 박원순 시장 살아생전에 35층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조망권과 소위 경관에 대한 이 권리, 이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뭐 이번에도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의 아주 그 소위 번지르한 그런 말 때문에 이 부동산 재개발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이번 정부 정책에서는 다 푼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할 거냐,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따를 것인지 정부 정책의 이런 큰 방향을, 그 방향과 같이 갈지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